미국에 유학을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고수 TV.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좀 인공지능 특집 영상을 만들어 봤고, 당분간 인공지능 특집 영상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요즘 그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그 조회수를 막 빨려고 한국 개인 방송인들이나 한국 뉴스가 자꾸 실리콘밸리 인공지능을 주제로 자꾸 영상을 만드는데,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톱티어 인공지능 회사 다니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오보예요. 완전 오해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걱정되는 게, 이런 한국인들이 만드는 영상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저는 그게 되게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리콘밸리에 저는 지금 살고 있고, 인공지능이 탄생되는 인공지능의 고향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비롯한 주변 회사들이 다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부에서 제가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한국 방송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청소년들, 미국 청소년들의 사연들을 보도하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주제로 막 영상을 한국인들이 막 만들더라고요. 요즘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데요, 문제의 원인은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향된 시선으로 보니까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좌파진보적 알고리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입력된 대로 결과값을 내보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상용 그런 인공지능 그런 거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제 컴퓨터에다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깔고 그 인터넷에 공개된 그 라지랭귀지 모델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선별해가지고, 뭐 제가 다 트레이닝할 시간은 없고 누군가 다 트레이닝 해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저만의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소형 개발보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SSD 달아가지고 인터넷 연결하지 않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 텍스트 모델만 거기에다 카피해서 넣은 다음에 외부 네트워크 없이 나만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좌파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선별적으로 올바른 데이터를 선택해서 넣었기 때문에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아는 그대로 대답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용으로 쓰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누구나 쓸 수 있게 나온 인공지능 그런 툴들은 뭔가를 물어보면 굉장히 좌파진보적으로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1부터 100만까지 더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줘 하면, 이런 프로그래밍은 그냥 인공지능이 아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사람의 문화나 가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막 머리 굴려요. 머리 굴려서 이 긴장과 갈등을 피해가기 위해서 좌파적으로 대답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면 어떤 종교를 믿을 거고 어떤 종교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제 그 물어본 걸 막 피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좌파진보적 알고리즘이에요. 즉 political correctness,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방송 같은 데서 빈부격차나 인종 간의 문화 차이, 남녀 차이, 뭐 나이 차이, 뭐 요런 종교 차이, 요런 거를 말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는
한마디로 미디어 회사인 거예요. 전 세계에 자신들의 인공지능 플랫폼의 컨텐츠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좌파적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전 세계의 모든 문화, 전 세계의 모든 인종, 모든 그런 백그라운드의 사람들 다 포용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섞어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혹은 미디어 컨텐츠를 배포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좌파 진보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좌파 진보가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된 건데도,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인공지능 미디어 회사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요게 미국적 결론인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또 하냐면 미국산 인공지능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이렇게 좌파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문제의 원인은 인공지능이 악하다기보다는 인공지능 회사들이 좌파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내몰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즉 좌파 진보가 악한 사상이라는 게 증명된 사건인데도 한국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좌파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좌파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조선시대에 거의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 살았는데, 이 유교가 굉장히 좌파 진보적인 사상입니다. 중국에서 왔잖아요. 결국 그것이 원래 있던 땅인 중국은 지금 공산당이 됐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유교 때문에 이 북한이 그렇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공산당 국가를 만든 게, 여기서 강력하다는 건 매우 악한 사상으로 똘똘 뭉친 공산당이 된 이유가 유교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유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공산당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막아준 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이죠. 바로 개신교적인 보수적인 그런 우파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공산당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신 게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한 위대한 업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 좌파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시죠. 그리고 한국의 교과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적혀 있죠. 그만큼 한국의 교육계가 싹 다 그리 좌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의 원인은 좌파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부정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커스텀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이유는 인공지능이 무엇 때문에 좌성향을 띠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근데 제 실험의 결과는 뭐냐면, 제 결론은 뭐냐면, 인공지능 만드는 인간들이 좌파라서 인공지능이 좌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사회 병리 현상을 일으킨다. 이게 제 개인적인 연구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회사들은 왜 좌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20대 80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0%의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과 80%의 가난한 대중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 파블릭 미디어 플랫폼은 뭐 예를 들면 SNS라든가 개인 방송 플랫폼, 뭐 스트리밍 방송사, 영화, 드라마, 자,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소리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의 리더들의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난한 80%의 대중들은 이런 좌파의 거짓말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의 소수의 부자들은 이런 좌파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잘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 CEO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인공지능은 많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는 그 말 하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예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백인들의 문화권은 백인들이 그 말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떠나서 백인들의 기본적인 문화권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예요. 즉 하나님과 사탄, 요 두 가지 선과 악의 백그라운드를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들이 우려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면들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결국 반성경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일으킬 거라는 거를 예상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랑 거꾸로 인공지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 SNS 기본 원리가 뭐죠?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자랑, 그것을 하게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막 명품백 올리고 명품 차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목의 그 정욕, 자 뭐냐면 그 눈에 보일 때 멋져 보이는 것들 막 올리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뭐 비키니 입고 막 성형한 사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막 몸에 식스팩 있는 남자들 많이 나오죠. 자, 그런 컨텐츠만 계속 프로모션 하죠. 즉 이거는 성경이 추구하는 거랑 완전 반대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펼쳐보세요. 보시면 SNS 알고리즘이랑 성경이랑 정확하게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이 백색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흑색인 거예요. 완전 거꾸로예요. 인버터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잘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악한 알고리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을 잘 모르는 그 유교권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자꾸 뭐 개인 방송인들이나 뭐 미디어 회사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뭐 미국의 유명한 인공지능 막 대학교 교수님들을 막 연락해가지고 막 취재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진짜 웃긴 게 한국 사람들이 꼭 연락해서 취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죄다 좌파 교수들이에요. 심지어 중국이랑 활발히 교류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국인 교수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자, 이만큼 철저하게 왼쪽 시선에서 미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눈에 미국은 매우 편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국은 왼쪽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자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바탕으로 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자, 유교적 좌파 진보적 시선으로 미국을 바라보면 완전히 오해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인들이 계속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직원들이 계속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되고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건데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들이 말하는 빅테크, 저도 다닙니다. 저희 회사가 빅테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재작년, 작년, 올해 한 명도 해고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컴퓨터 관련, 전자공학 관련, 뭐 기계공학 관련, 재료공학 관련 이런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잘 모르겠으면 미국 주식 한번 보시세요. 주식 차트 보시면 거의 2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미친 듯한 호황이에요. 지금 제가 거의 일주일에 3통, 4통씩 리크루터들로부터 영입 제의를 계속 받고 있어요. 제발 면접 좀 봐달라. 지금 최대 호황인데 왜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냐고요. 저는 이게 한국 미디어들이 진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빅테크가 수만 명 규모로 정리해고 하면서 막 아비규환처럼 계속 묘사를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올 법한 엄청난 호황이에요. 지금 인력이 딸려서 난립니다. 정리해고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고된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런 서류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문서 같은 거, 계약서 같은 거 만들던 직원들,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실리콘밸리에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항상 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서류 처리하는 직원들, 임시 알바들, 이런 사람들, 계약직 이런 사람들 임시로 고용했다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끝나고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 뉴스나 개인 방송인들이 굉장히 과장하고 오버돼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정리해고되기 시작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 언론은 그럴까요? 그렇게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더 그들 영상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코비드 때 경험하셨잖아요. 코비드 때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막 지금 막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니까 사람들이 뉴스 열심히 보고 그런 개인 방송 열심히 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왜 이렇게 오버가 심한지 몰라요. 실리콘밸리는 지금 엄청난 호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미국의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이런 빅테크가 계속 자라날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해고가 쉽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 다닐 때 가장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저는 한국 대기업 다닐 때 박사 마치고 제가 미국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 회사 잠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나이 많은 부장님들이 창가 자리에 햇빛 따뜻한 창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주식 보고 신문 보고 뭐 스포츠 신문 보고 맨날 그러면서 밑에 과장 대리 사원들한테는 계속 일 시키고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나보다 나이 많다고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보다 어떻게 연봉이 셀 수가 있지? 저는 너무 그게 화가 났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사람들부터 솎아내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해고 문화가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일 안 하고 코너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부장님들, 일 안 하고 주식 보는 부장님들, 일 안 하고 맨날 스포츠 신문 보는 부장님들, 미국은 1순위로 해고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한국은 너무 사회주의적이에요, 사회가.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력들은 빨리 해고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사회예요.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까? 그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좌파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빅테크에 지금 엘리트들이 막 쓸모가 없어져서 인공지능 때문에 쓸모가 없어져서 버림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리콘밸리는 최대 호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실리콘밸리가 막 위험한 것처럼 보도하는 뉴스, 개인 방송 다 거짓말이에요.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컴퓨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공부하세요. 실리콘밸리에 지금 그런 컴퓨터 하는 인력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자꾸 이렇게 뻥치냐면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지금 최대 호황이라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 가려고 용을 쓰겠죠.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막 인구수 줄고 있고 막 뉴스에서 맨날 빵빵 때리는데 미국 가려고 지금 제 영상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막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지금 되게 힘들다. 아시겠죠? 지금 진짜 힘든 건 한국입니다. 아시잖아요. 한국 취업 안 되고 인구수 계속 줄고 있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인구가 줄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호황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요. 이거를 한국인들이 알지 못하게 언론이랑 막 이런 사람들이 가로막고 계속 뻥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미국에 여행 오셔가지고 미국 상황을 보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AI로 인해서
나쁜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 뭐 예를 들면 AI로 딥페이크로 막 나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다른 사람 얼굴 바꿔가지고 막 야동 만들고 그 다음에 성착취물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사회가 좌파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합니다. 컨저버티브.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합니다. 리버럴. 자, 그러면 AI 이용해서 성착취물 만들고 딥페이크로 야동 만드는 사람들은 우파예요? 좌파예요? 좌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런 나쁜 짓 하는 게 좌파 사상이에요. 자꾸 왼쪽이 강해지면 그런 게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맨날 그 뭐 야동이 미국산 야동이 막 한국으로 막 유입되고 있으면 이게 막 미국의 우파들이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파들은 미국이라는 사회와 그리고 미국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도덕과 윤리규범을 점점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파입니다. 그게 보수예요. 그럼 좌파는 뭐냐면 이제 반성경적인 거, 인간의 육신의 정욕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거, 이게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야동 같은 게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좌파 문화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겠으면 미국 지도를 그리신 다음에 어디가 우파고 어디가 좌파인지 정치 지도를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야동이 만들어지는 곳을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좌파 지도랑 야동 생산지랑 싱크로율 거의 100%로 일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굉장히 오해한다니까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되게 간단해요. 미국은요, 이 사회가 굉장히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알면은 다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항상 알아야지만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고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 뭔가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악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반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만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들 때는 좌파진 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같은 거 코딩해서 넣지 않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분석으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흑인 동네에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흑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종류가 뭐고 소스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제가 만약에 흑인 동네에다가 지금 식당을 만들 건데 흑인들은 무슨 소스와 무슨 음식을 좋아해? 그러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인종과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문화와 인종과 입맛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로 얘기하면은 저는 그 인공지능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인공지능을 썼을 때 내가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파 진보에 빠지면 안 돼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절대로 좌파 진보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좌우 개념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리켜요. 한국의 교사나 교수들이 다 좌파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정보를 주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성경 우파, 반성경 좌파라고 했죠. 한국을 건국한 사람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보수 우파예요. 그래서 개신교적인 가치, 미국의 청교도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셔가지고 미국과 같은 청교도 정신을 가진 보수 우파 정신을 가진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하와이로 쫓겨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한국 정치가 좌우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좋아하면은 우파, 사회주의 좋아하면 좌파,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으로 뭐 미국 좋아하면 우파고 북한 좋아하면 좌파다. 뭐 이런 사상인데, 그래서 결국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성장은 분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파고,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좌파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좌파 우파가 생겨난 한국에 생겨난 이유는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변형됩니까? 미국에서 온 사상인데. 이게 지금 노론과 소론의 조선의 대립이 아니잖아요. 좌파 우파는 미국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개념을 봐야죠.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전혀 모르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겹도록 이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인공지능은 결국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자, 선악과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인간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 주변에 막 철창 펜스를 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따먹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특히 영문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는 항상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선악과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fruit of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 뜻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지식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너희들은 지식을 하나님께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똑 따먹어 버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지식을 얻겠다는 태도입니다. 즉 휴머니티, 인문학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좌파인 거예요. 문과가 좌파인 이유 이제 아셨어요? 문과, 인문학을 영어로 휴머니티스라고 합니다. 인문학, 아시겠죠? 인간 중심의 학문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지식을 얻는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근본적인 사상이고, 이게 바로 르네상스의 기원이에요. 이게 바로 인문학의 기원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 지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판왕이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정신을 대체해서 스스로 지식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최고본 그 끝판왕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은 반성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인공지능이야말로 르네상스의 끝판왕이고 헬레니즘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바로 휴머니티의 끝판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지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좌드라이브를 한 번 더 거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와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권이 다 이용하게 만들어서 돈 많이 벌려면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즉 좌파 진보 정신을 강력하게 넣어야겠죠. 그게 현대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무조건 반성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선악과를 마구마구 따먹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악과 자동화 따먹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뭔지 알려면 성경을 알면 돼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구권에서 왜 인공지능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결국엔 반성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평안합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평안해요.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행동하면.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태풍의 날개예요. 너무 강풍이 불어서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안하고 막 세상이 너무 급변할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은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지금 난리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왜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 있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태풍의 칼날에 서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이 미국에 살면서 열심히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고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살고 있는 저는 지금 태풍의 중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 평온하고 너무 편안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디로 갈지 다 보여요.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시겠죠? 영문 킹제임스 성경 하나 사셔가지고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지 다 적혀 있어요. 특히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 요거 물론 성경은 모든 챕터가 중요합니다만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는 방향이 다 보입니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경에 적힌 타임라인대로 그대로 세상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세계 최강대국 이뤘냐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이 치트키를 알고 게임하는 게임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맵팩 켜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성경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드라이브하는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결국엔 반성경적으로 계속 가게 돼 있고 정말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